안녕하세요, 이재림입니다. 오늘 차는 제규어의 아이페이스입니다. 아이페이스는 현재 국내에서 가격이나 재원 같은 것은 모두 공개가 됐지만 판매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는 일전에 루엘에서 화보 촬영할 적에 짬짬이 찍었던 관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페이스는 제규어에서 E페이스와 F페이스의 중간에 위치하는 차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전기차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SUV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김새가 날렵하고 스포츠카 같은 F타입 같은 느낌이 잘 살아있는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싣고 있는 휠도 20인치 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SUV 같은 그런 투박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면 그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실루엣이나 느낌은 제규어의 스포츠카라든지 아니면 세단 그리고 SUV까지 흐르는 그런 디자인 언어가 잘 살아있습니다. i페이스는 F페이스와 E페이스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F페이스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실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변속기와 엔진이 빠지면서 실내 패키징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수치상으로도 휠 베이스가 i페이스는 2990이고 F페이스는 2874로 더 큽니다. i페이스가. 확실히 이게 지금 9월달에 찍은 영상이라서 지금 촬영을 한 곳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꽃이 만개했을 때고 아이페이스에는 90kW 짜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는 LG화학에서 제조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고요. 두 개의 모터가 들어가고 최고 출력은 400마력, 최대 토크는 71.4kg 포스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한번 충전할 경우에는 48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제로백은 4.8초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성능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SUV가 아니죠. 이렇게 뒤에서 보더라도 리어 디퓨저가 거의 무슨 스포츠카에 달린 디퓨저라고 해도 될 만큼 우락부락한 디퓨저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전기차다 보니까 후진을 할 적에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려는 알람인데요. 들어보시라고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시동은 걸지 않은 상태인데요. 키를 소지한 채로 타기만 하면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배터리 상태로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숫자로도 289 그리고 충전량 82%라고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차 그래픽에서 보시면은 하얀 부분만큼이 이제 충전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면은 역시나 그 제규어 전기차답게 별도의 어떤 소리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알람이 딩딩 하는 이 정도가 지금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닫아보겠습니다. 문을 닫으면 이제 이 정도의 사인이 뜨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차지 파워, 그리고 단수, 속도,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게 한눈에 항상 이렇게 뜨고요. 왼쪽에는 이제 몇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 뜨고 오른쪽엔 지도가 표시가 되고요. 이건 역시나 바꿀 수가 있어서 한번 바꿔보면 지금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거든요. 라인 키핑 어시스턴트인 것 같은데 기능 활성 버튼은 여기 우측 스포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이제 메뉴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방식의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눌러서 설정할 수가 있겠고, 보시면 이제 트립이라든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 충돌 방지 스티어링 보조 제한 속도 인지 기능 이렇게 있고요. 미디어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차량 정보 다양하게 표시가 되고 또 차량 설정에 관한 것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저렇게 뜨거든요. 근데 꽤 크기도 크고 일전에 XF에서 봤던 그리고 또 랜드로버 다른 차들에서 봤던 그 정도 수준의 크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좌측 정보 패널을 바꿔보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할지 아니면 미디어를 보여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디어로 하고 우측은 이제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정보를 보여줄지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줄지 아니면 트립 개요. 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우측에 트립 컴퓨터 역시 평균 속도 3km, 또 1.2kW 배터리, 그리고 13.1km 목적지까지 거리, 그리고 또 위에는 0.7마일/kWh니까 이게 아마 연비가 되겠네요. 0.7마일 갈 수 있다는 거죠. 1.1kW의 전기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은 듀얼로 해보면, 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에는 이제 속도계가 뜨고요. RPM은 당연히 없습니다. 전기차니까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또 뜨고요. 지도 전체 화면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지도가 전체가 지금 흐릿하지만 뜨고요. 듀얼 다이얼로 바꿔볼게요. 그럼 지도가 가운데로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 듀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에도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생겼죠. 공조 장치들이 여기로 다 들어갔는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열선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열선을 켜고 끌 수가 있고, 눌러보면 전화 아이콘도 재밌네요. 공중전화 박스네요. 공중전화 부스고 미디어 꺼짐, 그리고 얘는 앞유리 열선이 되겠고요. 여기선 이제 공조장치가 있어서 보시면 내기로 돌릴지,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를 합칠지, 자동 이런 거가 다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설정에선 디스플레이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온도 제어는 이제 운전자 어떤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지를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풍량을, 온도 조절을 그쪽에 집중해서 하는 기능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처음 들어간 다이얼인데, 보시면 여기서 온도 조절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누르면 열선 아니면은 그 통풍 시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 차갑게 통풍이 시작이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선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미디어가 있고, 전화, 그리고 메뉴 구성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홈을 누르면 이렇게 마치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서 그 화면 페이지마다 구성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고, 차 설정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테마라든지 지도 테마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 화면 흘러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전기차지만 이런 거는 똑같네요. 메뉴는 기존 제규어 랜드로버 차와. 그리고 다이내믹 아이가 있어서, 역시나 아이페이스가 전기차 중에서도 좀 고성능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 모드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 밑에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새로운 수납 공간인데, 보시면은 이 왼쪽에는 이제 USB 포트가 있고요. 조수석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가 달렸죠. 그래서 양쪽에 USB 포트가 있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변속기도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PRND가 이렇게 돼 있죠. 지포스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랩타임을 체크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스로틀과 브레이크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차는 그리고 지금 아직 번호판을 달리지 못해서 주행을 못했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가운데 센터 콘솔을 보자면, 그 전에 제규어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묵직합니다. 근데 전기차적인 디자인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어요. 공간은 꽤 큽니다. 12V C가잭이 있고, 마이크로 SD 슬롯, 그리고 USB 충전 가능한 USB 슬롯이 2개가 들어있고, 여기는 일반 미끄럽지 않은 패드가 있는데, 이걸 들으면 그대로 컵홀더가 돼요. 컵홀더 크기도 다르죠. 오른쪽이 더 크고 왼쪽이 더 크고, 날개도, 이 지지대도 좋고요. 그리고 이 홈은 스마트폰을 꽂기에 딱 좋습니다. 아이폰 플러스도 아까 해보니까 딱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또 통으로 제거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공간이 훨씬 큰 공간이 나오겠고요. 뒤를 바라본 모습인데 뒷공간도 괜찮습니다. 이 급의 SUV 치고 양호한 수준의 공간이 나오고요. 뒷자리에 좀 앉아보면, 지금 이제 제 기준에 맞춰봤는데요, 레그룸은 이렇게 넓습니다.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헤드룸도 괜찮고요. 헤드룸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위가 통으로 글라스 루프예요. 그래서 이게 거주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개방감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글라스 루프 차들이 시장에 몇 대가 있는데, 얘는 좀 다르게 이 틴팅이 제대로 돼 있어서 여름에 이 뜨거운 거를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도 괜찮고요. 팔걸이도 괜찮고, 또 재밌는 게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뒷자리 승객을 위해서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참 배려인 것 같고요. 이런 루프 마감도
색깔은 하얗지만 알칸타라 소재를 써서 고성능이라는 것을, 고급스러움과 고성능을 동시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차는 4전이네요. 그래서 공조장치도 보시면 앞과 마찬가지로 돌리면 온도 조절이고요, 누르면은 열선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쿨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량 조절도 이걸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밑에도 보시면 5V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와 12V C가 잭, 그리고 5V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을 위한 USB가 2개가 있고 12V C가 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가운데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도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깊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괜찮습니다. 트렁크가 되게 조용히 열립니다. 이게 실내에서도 들어봤는데 거의 이 정도면 대형 세단에서, S클래스 같은 대형 세단에서 들을 정도로 소음이 작고요. 트렁크를 분리하는 이제 파티션이 있고요. 파티션은 물론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를 하면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오고, 밑에는 별도의 공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쪽엔 타이어 펑처 키트가 있고, 이쪽에도 12V C가 잭이 역시나 SUV답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에는 고리를, 어떤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걸 걸 수 있는 고리가 또 양쪽에 다 있고, 이 파티션은 손잡이가 안에도 있어요. 아래에도 있어서 이것도 참 어떤 생각 있게 한 것 같고, 여기는 또 별도의 어떤 지지할 수 있는 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앞에 없기 때문에 앞에는 보시면은 이쪽에를 이용해서 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나 이런 계기판 밝기 조절은 여기 있는데, 앞에 트렁크를 열면 앞에는 이런 작은 또 트렁크가 나옵니다. 근데 트렁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고요. 여기에는 이 충전을 위해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담기에도 괜찮고요. 이런 망까지, 네트까지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기 충전을 위한 포트가 있죠. 여기는 5구 충전 포트가 있고, 밑에는 이제 급속 충전을 위해서 2구가 있고요.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레벨도 붙어 있고요. 라벨도. 네, 이상으로 급하게 찍은 아이페이스, 제규어 아이페이스의 관찰기는 정리를 하겠고요.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설명에 그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